채널원 촌TV 촌장 안철준입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업 판도라 상자. 주제가 아주 섹시합니다. 투자자를 잘 알아야지 눈탱이를 맞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심사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나우 아이비 캐피탈의 유동훈 심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우 아이비 캐피탈에 다니고 있는 유동훈이라고 합니다. 자, 제 왼쪽에는 롯데 엑셀러레이터 강태욱 심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롯데 엑셀러레이터 강태욱 심사위원입니다. 스타트업 판도라 상자 시그니처를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스타트업 판도라 상자. 침 좀 튀겼다. 예. 자, 해마다 특정 분야로 투자와 돈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그 글로벌 트렌드랑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계신가, 그런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어쨌든 간 엑시트를 잘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높은 밸류를 받는 기업들이 있고 그쪽 산업을 좀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창업자들이 자기한테 핏이 맞는 투자자를 찾을 때 내 전공과 비슷한 데 관심 있는 투자자를 찾아야 된다. 맞나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와 창업자의 핏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심사위원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이 나랑 좀 핏이 맞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실 때가 있나요? 예, 옵니다. 사실 그렇게 핏이 느껴져야 투자를 하시나요? 혹시 안 맞아도 가치에 대해서 그냥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이 핏이라는 게 그 분야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랑도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미쳐 계신 분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알거든요. 네. 제가 거기에 이제 감화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미쳐 계시는구나. 뭐 자동적으로 핏이 계속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창업자분들이 투자자분들한테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 초기일수록.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투자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나요? 내가 봤는데 이거는 내 전공보다는 이분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나요? 예, 당연하죠. 네, 제가 딱 봤을 때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저보다는 다른 심사역이 더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게 좋은 기업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 의향이 있냐. 아까워서 남 주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돼요. 대표님들은 진짜 되게 자신 모든 걸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심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부터.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저부터 살아요. 아무튼 그런 트렌드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또 나름의 관점이 또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핏도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투자자를 선택하는 것도 꽤나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투자할 대상을 선택할 때 내가 사람이나 팀을 본다고 하면 O, 아이템이나 가치를 본다고 하면 X. 일단 아이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사람만 뭔가 좋고 아이템을 전혀 이제 갈피를 못 잡으면은 이제 그냥 술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대적으로 아이템을 먼저 본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내가 사람을 봤는데 실패했던. 있구나.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셋. 없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보죠.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봐야 이게 또 핏 얘긴데 비즈니스라는 그 대표님 핏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영업력이 되게 중요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 성향 자체가 되게 영업에 되게 뛰어나시고 되게 실행력 있으시고 되게 파이팅 있으신 그런 대표님들이 있으신데 그런 핏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자, 이런 거 사실 좀 따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게 네. 그게 말이죠? 여기서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혹시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 이제 이 정도? 뭐 들어는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진짜 뭐 S대 출신 아니면 투자 안 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도 있었다라고 술자리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학벌만 따지는 건 좀 많이 줄고 있지 않나. 나이는 어떤가요? 젊으신 분들 저는 더 선호하죠. 아무래도. 이유는 뭘까요? 젊은
감각이 있어야지 네. 작업을 하고 나서 네. 트렌드를 네. 따라가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 해야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술 한잔 하면서 네? 이제 네? 술 한잔하고 네. 이렇게 좀 해봐. 살짝은 있다. 살짝은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발표력이 실제로 투자를 할 때, 결정을 할 때 많은 영향을 주나요? 오. 저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저희를 설득을 못 시키면 다른 분도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그렇다고 너무 이제 말만. 네 그렇죠. 말만 양냄새.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양냄새. 전문 용어인가요? 전문 용어죠. 저희한테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말 그런 부분도 약간 가이드도 좀 해주시나요? 그런 쪽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깨알 홍보 저희 롯데 이거 좋아. 엑설라이터는 이거 삐 나갑니다. 삐. 캠프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자, 되겠습니다. 1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치시나요? 아닙니다.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좀 네, 이제 좀 풀렸죠. 그죠? 아까는 뭐 시간이 바쁘다, 뭐 조명이 너무 눈이 부시다, 뭐 좀 많으셨는데. 자, 세 번째 질문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진정한 사실 모험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재미없다. 그 모험 자본의 기준이라는 게 뭔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땐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매출은 아직 일으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의 성장이나 가능성을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래도 투자를 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하고 있다. 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뭐 제가 이제 창업자의 입장에서 약간 대변을 하자면 훨씬 더 그래도 투자를 못 받는 경우 훨씬 더 많다고. 그렇죠. 억울하다. 왜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라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런 비즈니스를 잘 표현하는 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창업자분들보다 이제 뛰어나게 이렇게 공부를 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분야는 창업자분들 더 잘 아시기 훨씬 더 잘 때문에 아는 분야이기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와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 왜 나의 가치 이렇게 못 알아듣나? 우리 유 심사장님.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만은 아니고 어쨌든 뭔가 몇 개는 깨질 걸 각오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잘 되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다가 좀 잘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돈을 이렇게 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잘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줘야 되나? 파이팅! 자, 스타트업 대표들이 피해야 할 유형의 투자자를 내 주변에서 최소 한두 명은 알고 있다. 저런 사람 본 적이 있다. 소위 이제 블랙엔젤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정부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엔젤 매칭 펀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엔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넣으면은 정부에서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해줄 테니까 뭔가 수수료를 달라. 그런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또 아까 전에 뭐 이제 컨설팅 해준다면서 뭐 지분 뭐 20% 가져가고 뭐 이런 분들 좀 조심. 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투자 재원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실제 돈이 있는. wc.kr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투자들이 있고 펀드나 어떻게 결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유형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결국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다른 데 쓴다든지. 뭐 실제 미디어에 노출된 사례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상도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참 아이러니한 게 내 것을 다 얘기하지 않으면 내 걸 모르니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약간 간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팁이 있을까요? 이제 NDA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네. 어떤 기업은 미팅을 할 때 그냥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소프트 카피는 안 주시고 하드 카피로만 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진짜 관심 있고 투자하고 싶으면 그때 연락해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투자자를
투자자를 만나는 게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좋은 투자자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서.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하죠. 네. 저도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정답은 없으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나쁜 투자자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투자 계약서에 이제 계약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창업자들이 봤을 때는 약간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안 한다. 네. 하나 둘셋 한번 들어야지. 저희 입장일 수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요즘 표준 계약서가 잘 되어 있어서 네. 투자자들도 웬만하면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계약서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금 사용 용도라는 게 이제 정해놓고 이제 투자를 보통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계약서를 잘 써야 되고, 그걸 또 어떻게든 터집 잡아가지고 이제 좀 회사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투자금 반환 요청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주 연락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뭐 좀 궁금하면 뭐 연락드리고. 네. 네, 잘 지내시냐부터 시작해서 잘 지내야 전화하는데 되게 상대방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술 한잔 하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일 수 있구나.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자를 일단 하게 되면 같은 배를 탄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배를 타죠. 네. 가불이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가불은 없었습니다. 가불은 없나요?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계죠. 파트너. 뭐 그런 말은 있긴 있으니까요. 있긴 있죠. 네,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뭐 돈 받고 나면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제 부탁을 잘 좀 해달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한 이후에도 뭔가 계속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신뢰가 바탕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약서 검토하시죠. 가수금 부분은 꼭 체크하세요. 초기 스타트업 분들을 놓치시는 게 가수금을 했는데 그걸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세요. 고지를 다 하지 못한 그게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요소라서 그거는 꼼꼼히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말씀을 해주시면. 주변 분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시드 단계에서 작은 자본금으로 지분을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분을 주는 게 적당한가요? 정답은 없겠지만 초기에 시드머니 할 때 5%? 10%? 10% 정도? 10에서 20. 10에서 20? 20까지 올라가나요? 20은 뭐 갈 수 있죠. 10%로 하겠습니다. 다 이제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경영권은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상장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초기에 많이 주시면은 좀 후속 투자 받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회사법이나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지분율을 좀 이 정도 희석되는 거를 계산하시면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스타트업들 보면 이제 뭐 린 스타트업이다 해서 이제 스타트업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주로 조금 초기 때는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설이 맞는지 그리고 그걸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왜냐하면 초기 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말이 된다라는 걸 뭔가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투자자를 잘 알아야 눈탱이 맞지 않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있지만 강태욱 심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핏을 맞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투자자를 선택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